평생 일하면 은퇴 후엔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정년을 무사히 맞이하고 나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여유로운 삶이 시작될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정년 이후에야 진짜 생존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퇴직 후에야 알았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도 남아있는 빚,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상환금, 그리고 줄어든 수입. 한때 안정적인 직업이라 불렸던 직장에서의 삶이 끝나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도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정말 은퇴 준비를 잘하고 있을까? 라고요. 오늘은 한 퇴직은행원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준비와 그 이후의 삶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 퇴직 후 찾아온 현실 수입보다 무서운 고정 지출. 김철수 가명씨는 30년간 은행에서 근무하며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매달 빠져나가는 주택 대출금과 자녀 학자금 대출, 그리고 보험료를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은행원으로 일하던 시절엔 월급으로 커버가 가능했지만 퇴직 후엔 연금으로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는 은퇴 후에도 부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삿짐을 나르는 일을 하거나 택배를 배달하는 등 한때 넥타이를 맨 은행원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철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빚이 있다는 건 자유가 없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몸은 점점 힘들어지고 마음의 여유도 사라지죠. 교훈: 은퇴 전에 빚을 최대한 정리하세요. 집 한 채에 모든 걸 걸기보다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2. 연금만 믿었다가 낭패를 본 사례. 박영희 가명씨는 공무원으로 35년을 일했습니다. 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라 믿고 퇴직 후엔 여행도 다니고 여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계획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부모님 부양비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연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풍족한 건 아니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순식간에 적자로 돌아섭니다. 영희 씨는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면서 손실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연금 외에도 다양한 소득원을 준비하세요. 너무 늦기 전에 말이에요. 교훈: 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뿐입니다.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비상금을 꼭 준비하세요. 3. 가족을 위한 희생이 가져온 결과. 이성민 가명씨는 두 자녀를 모두 해외 유학 보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위한 투자라 믿으며 생활비를 줄여가며 학자금 대출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 후 자신의 삶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를 대느라 제 노후는 준비할 수 없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죠. 은퇴 후엔 자녀들이 돈을 벌어 도움을 줄 거라 생각했지만 자녀들 역시 자립하느라 바빠 부모를 도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성민 씨는 결국 작은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며 생활 수준을 크게 낮춰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의 삶을 준비하는 게 먼저라는 걸 깨달았어요. 교훈: 자녀를 위해 지나치게 희생하기보다 자신의 노후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와 부모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빚을 최소화하고 연금 외 소득원을 마련하며 가족을 위한 희생과 개인의 노후 준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더 늦기 전에요. 여러분의 은퇴가 후회 없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문가 칼럼: 준비되지 않은 은퇴, 그 대가는 혹독하다. 서두: 퇴직 후에도 편안하게 살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 말은 익숙하지만 정작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퇴직 이후의 삶이 마치 자동으로 편안해질 것처럼 느껴지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빚더미에 갇혀 살아가는 퇴직자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가? 이 글에서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은퇴 준비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미 현실을 경험한 이들의 사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빚 없는 은퇴 자유로운 삶의 첫걸음. 우리가 평생 동안 꿈꿔온 은퇴 후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세계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빚이 없을 때 가능합니다. 빚은 은퇴 후 삶의 자유를 가장 먼저 앗아갑니다. 한 퇴직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 전엔 월급이 들어오니 대출 상환이 큰 문제가 아니었죠.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매달 나가는 대출금이 이렇게 큰 압박일 줄 몰랐어요. 자유로운 삶은커녕 매달 카드 명세서만 보며 한숨을 쉽니다. 전문가 조언. 빚을 미리 정리하라. 퇴직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대출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주택 대출은 물론 자녀 학자금 대출도 은퇴 전까지 해결해야 합니다. 과도한 소비를 멈춰라. 현재 소득에 맞춰 과소비를 줄이고 은퇴 후에도 유지 가능한 생활 수준을 미리 설정해야 합니다. 2. 연금만 믿지 말고 추가 소득원을 확보하라. 연금은 은퇴 후 기본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예기치 못한 의료비, 물가 상승, 자녀 지원비 등은 연금 수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영희 가명 씨는 공무원 연금 수령자로 퇴직 후 월 200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간병비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매달 적자가 쌓였습니다. 그녀는 결국 부업으로 재택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너무 늦기 전에 부업을 시작했어요. 그래도 지금은 추가 소득이 있으니 한숨 돌렸죠. 전문가 조언. 추가 소득원을 준비하라. 취미를 활용한 소규모 비즈니스, 온라인 강의, 자격증을 활용한 일자리 등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구상해야 합니다.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라. 안정적인 배당주 투자, ETF 등을 통해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도록 자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3. 자녀와의 관계, 희생과 독립의 균형 잡기. 은퇴 준비 과정에서 많은 부모가 빠지는 함정 중 하나가 바로 자녀를 위한 지나친 희생입니다. 자녀 학자금과 결혼 비용 등을 위해 자신의 노후 자금을 소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민 가명 씨는 은퇴 후 이렇게 회상합니다. 자녀 유학비 때문에 대출을 받았고 결국 은퇴 후에도 빚을 갚느라 힘들게 살고 있어요.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랐던 제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지금 제 삶은 너무 고달픕니다. 전문가 조언. 자녀 교육과 자신의 노후 준비를 병행하라. 자녀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큰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라. 노후 자금을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미리 설명하세요. 4. 은퇴 후 삶을 설계하라. 돈, 시간, 건강의 균형.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돈, 시간, 건강의 균형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뤄야 은퇴 후 삶이 행복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돈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연금, 투자 수익, 부업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 은퇴 후에도 생산적인 시간을 보낼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취미, 봉사활동, 여행 등 시간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세요. 건강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은퇴 전부터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5. 사례를 통한 교훈. 준비된 은퇴는 행복한 삶의 시작. 끝으로 정년퇴직 후에도 성공적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는 한 퇴직자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김민수 가명 씨는 은퇴 후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하여 생활비를 줄였습니다. 동시에 블로그를 운영하며 퇴직 전부터 시작한 주식 투자로 매달 100만 원의 배당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했기에 은퇴 후에도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오히려 더 여유롭고 행복합니다. 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은퇴 후 삶은 준비하는 만큼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남들이 볼 땐 사소해 보여도 쌓이고 나면 큰 차이를 만들 겁니다. 결론. 은퇴는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제시한 사례와 조언을 참고하여 지금부터라도 은퇴 준비를 시작하세요. 빚을 줄이고 추가 소득원을 확보하며 자녀와의 관계를 조정하고 돈, 시간, 건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지금의 작은 변화가 은퇴 후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당신의 은퇴, 지금부터 준비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퇴직하자마자 무너졌다. 59세 세무공무원, 은퇴 후 하루 10시간 멍하니 앉아만 있는 이유. 나는 30년 넘게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어. 퇴직하면 자유로울 줄 알았지. 근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퇴직 후 3개월이 지난 59세 김철수 씨가 겪는 오늘도 TV 앞 소파에 앉아 있다. 채널만 돌리다 하루가 훌쩍 지나간다. 예전엔 퇴근하면 늦게까지 일거리 챙기고 회식도 많았고 사람 만날 일도 끊이질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아침 6시에 눈은 떠지는데 어디 갈 데가 없다. 누구 하나 찾지도 않는다. 결국 멍하니 앉아있는 게 전부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공무원이면 노후 걱정 없지 않나? 맞는 말이긴 하다. 연금은 안정적으로 나오고 경제적 압박은 덜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가장 무서운 건 할 일이 없다는 허무함이다. 은퇴 후에 무너지는 건 돈이 아니라 의미다. 은퇴라는 건 단순히 회사를 안 나가는 시기가 아니다. 그동안 우리가 익숙했던 역할, 정체성, 소속감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시간이다. 특히 공무원처럼 한 조직에서 오래 근무한 분들은 일이 곧 삶의 중심이었다. 퇴직과 동시에 상사도 없고 도구도 없고 회의도 없고 출근할 필요도 없다. 그때 비로소 깨닫는다. 나는 지금까지 일하는 나만 알고 있었구나. 일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네. 사례 1. 59세 세무공무원의 고백. 퇴직하면 하고 싶은 거 많았는데. 김철수 씨는 20대부터 세무공무원으로 일했다. 법령, 세무조사, 민원 대응까지 쉼없이 달렸다. 그러다 정년 1년을 앞두고 명예퇴직을 선택했다. 이제 좀 쉬자. 여행도 다니고 낚시도 하고 늦잠도 자고 싶었지.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며칠 쉬는 건 좋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다. 이전처럼 할 일이 정해진 하루가 없으니 시간은 지루하고 하루하루가 무의미해졌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 인생에서 내가 주체적으로 계획한 하루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퇴직 후엔 더더욱 그랬고요. 그냥 기다리는 거죠. 하루가 지나가길.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들은 사실 그저 막연한 기대였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은퇴는 휴식이 아니라 침묵의 감옥이 된다. 사례. 이 61세 여성 교직원 사람 안 만나니까 내가 점점 사라지는 느낌. 은퇴 6개월 차인 윤경자 씨가 겪는 중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다 정년 퇴직했다. 퇴직 전에는 학부모 전화, 교사 요청, 청사 관리 등 바쁘게 돌아다녔다. 오늘도 정신이 없네하며 하루를 보냈고 사람들과의 대화가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남편은 여전히 출근하고 자녀는 독립했다. 아침에 일어나도 말 걸 사람이 없다.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다 잠든다. 말을 안 하니까 내가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필요한 사람도 나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다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사회적 단절감을 크게 느낀다. 그건 경제력보다 더 깊은 외로움이다. 은퇴 후 가장 필요한 건 사람들과 연결되는 루틴이다. 단순한 모임이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기적인 만남이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는 닻이 된다. 사례 3. 60세 명태한 시청 공무원 퇴직 후 뇌가 멈춘 기분이야. 박진수 씨가 겪는 시청 건설과에서 퇴직한 지 1년이 넘었다. 퇴직하면 뇌가 쉴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로 멈춘 느낌이 오더라고요. 실제로 그는 은퇴 후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느꼈고 병원에선 인지저하 초기 진단까지 받았다. 그는 지금 매일 독서 모임, 체조반, 스마트폰 영상 편집 교육 등을 꾸준히 하고 있다. 뭔가를 배우고 몸을 움직이니까 진짜 살 것 같아요.
뇌도 근육이랑 똑같아서 안 쓰면 바로 퇴화한다는 게 진짜였어요. 정년 이후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건 나이가 아니라 무자극한 생활 때문이다. 은퇴한 뒤에도 매일 조금씩 배우는 습관이 뇌 건강은 물론 삶의 활력을 지켜준다. 퇴직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 일 없는 하루의 구조를 미리 연습하라. 퇴직 전에 미리 쉬는 날에도 뭘 할지 스스로 계획해보자. 루틴 없는 삶은 금세 무너진다. 책, 운동, 산책, 소모임 같은 가벼운 스케줄부터 연습하자. 쓸모 있는 나를 은퇴 이후에도 만들자. 직장 말고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인지 찾는 연습이 필요하다. 봉사활동, 재능기부, 동아리, 지역 커뮤니티 등에서 작은 역할 하나를 만들어보자. 관계 유지와 확장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다. 은퇴 후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그럴수록 사람과의 연결은 더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밥 같이 먹을 사람 1명, 일주일에 1번 연락할 지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외로움과 무의미함은 눈에 띄게 줄어든다. 마무리하며 은퇴란 끝이 아니라 전환이다. 은퇴는 직장의 끝이지 인생의 끝이 아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허무함과 혼란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주저앉게 된다. 공무원이든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상관없다. 삶의 구조, 관계, 의미 이 3가지는 은퇴 전부터 미리 챙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금이 있어도 마음은 빈곤해진다. 당신은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만 있는 삶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은퇴 이후의 나를 위한 연습을 시작해보자. 쓸모 있는 나, 기다려지는 하루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면 그 어떤 은퇴도 결코 두렵지 않을 것이다. 퇴직하자마자 무너졌다. 59세 세무공무원의 사례로 보는 은퇴 후 삶의 심리적 공백과 준비 전략.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은 퇴직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연금이 보장되고 경제적 기반이 튼튼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의미의 상실, 역할의 부재, 그리고 사회적 고립입니다. 특히 한 조직에서 오랫동안 일한 공무원일수록 일 없는 삶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이 삶의 중심이었던 이들에게 퇴직은 단순한 이직이나 휴식이 아닌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변화입니다. 1. 은퇴 후 삶의 충격. 하루가 너무 길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이 주로 사회적 역할과 소속감을 통해 형성된다고 봅니다. 직장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와 가치를 확인하는 중요한 무대입니다. 그런데 퇴직과 동시에 이 무대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퇴직자들은 처음엔 이제 좀 쉬자, 하고 싶었던 걸 하자라는 기대감에 들뜹니다. 그러나 짧게는 1~2달, 길어야 6개월 내에 대부분 일상의 공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무료함이 아니라 삶의 구조 붕괴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다. 하루의 목적이 없다. 누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우울감, 인지기능 저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실제 사례를 통해 본 은퇴 후 공허감의 실체. 사례 1. 59세 세무공무원 멍하니 앉아있는 게 일상이 됐다. 30년 이상 세무행정을 담당했던 김 씨는 명예퇴직 후 매일 TV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일만 해왔어요. 퇴직하면 뭘 할지 막연히 생각은 했는데 막상 되니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더라고요. 이처럼 조직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들은 나라는 존재의 방향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2. 61세 여성 교직원 하루에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있다. 교육청에서 정년까지 근무한 윤 씨는 퇴직 후 대인관계에 급격한 단절을 겪고 있습니다. 퇴직하니까 나를 먼저 찾는 사람도 전화하는 사람도 없어요. 말 안 하고 하루 종일 있는 날이 대부분이에요. 이는 사회적 관계의 급격한 축소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연금이 있어도 안정된 생활이 가능해도 심리적 공허는 막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례 3. 60세 명퇴 공무원 뇌가 멈춘 느낌, 병원에서 인지저하 진단받았다. 건설 관련 부서에서 은퇴한 박 씨는 퇴직 후 심각한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를 겪었습니다. 병원에선 경도 인지 장애 초기 판정을 받았고
이후 독서 모임, 문화센터 프로그램, 스마트폰 교육 등에 적극 참여하면서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뇌과학에서도 퇴직 후 자극이 줄어들면 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뇌도 근육처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3가지 핵심 전략. 전략 1. 하루 루틴 만들기 삶의 구조 재설계. 은퇴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시간의 재구성입니다. 퇴직 후엔 스스로 하루를 설계하지 않으면 시간은 무의미하게 흘러갑니다. 아침 기상 시간 고정, 산책, 운동, 독서 등의 고정 루틴, 주간 모임이나 정기적인 외부 활동 배치. 이러한 규칙적인 일과가 정신 건강과 삶의 활력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략 2. 쓸모 있는 나 만들기 새로운 역할 찾기. 은퇴 후에도 사회와 연결된 역할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봉사활동, 작은 재능 기부 글쓰기, 사진, 상담 등, 비영리단체 활동 등.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다시 세우는 기회가 됩니다. 중요한 건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사람들과 연결되고 기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전략 3. 사회적 관계 유지 및 확장, 외로움을 예방하라. 하버드대의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밝혀졌듯 행복한 노년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는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퇴직 후에도 꾸준한 관계 맺음은 정신 건강, 신체 건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정기적인 지인 만남, 가족 외 친목 모임 참여, 온라인 커뮤니티나 동호회 활동, 자신만의 소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다. 퇴직 후 삶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제2의 전성기, 하지만 아무런 계획 없이 맞이한 사람에게는 공허와 침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 집, 저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하루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힘, 나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연결, 삶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태도입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강조합니다. 퇴직 준비의 핵심은 재정만이 아니라 정신적 독립과 사회적 재활성화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루 한 가지라도 퇴직 후 삶을 준비한다면 그 어떤 불안한 노후도 당당하고 충만한 인생 2막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노후 대비가 아닌 의미 있는 은퇴 준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 지금부터 제대로 설계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기업 임원 30년, 은퇴 1년 만에 월세도 못 내는 신세, 어떻게 이렇게 됐나? 서론 그럴 줄 몰랐다. 은퇴 후 맞닥뜨린 현실. 나처럼 될 줄은 몰랐지. 고급 양복을 입고 회의실에서 수십 명을 이끌던 30년 차 대기업 임원이었다. 연봉 수억 원, 해외 출장, 명절 때마다 선물 공세. 남들이 보기에 성공한 인생이었다. 그런데 은퇴 후 1년 만에 그는 월세도 못 내는 신세가 됐다. 이런 이야기 남의 일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은퇴 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의 삶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가혹하다. 지금도 수많은 5060대들이 퇴직 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점점 무너지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지금부터 은퇴 후 추락하는 삶을 피할 방법을 이야기해보자. 1. 사례 1. 대기업 임원, 퇴직 후에도 예전처럼 살았다가 무너진 58세 김상무. 김상무 58세, 대기업 마케팅 임원은 은퇴 후에도 예전처럼 살았다. 명품 습관, 골프, 해외여행. 나는 은퇴해도 여유 있게 살 거야 라고 믿었다. 그도 그럴 것이, 퇴직금 5억 원과 연금이 있으니 걱정이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퇴직금 5억 원 중 세금으로 1억이 빠지고 대출 갚고 나니 3억이 남았다. 매달 생활비 500만 원씩 쓰다 보니 5년이면 바닥이 났다. 연금은 62세부터 나오는데 당장 수입이 없으니 월세도 내기 어려웠다. 결국 그는 퇴직 후 5년 만에 남은 돈이 3천만 원도 안 되는 상황이 됐다. 버티다가 결국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오래 하지 못했다. 지금은 빚을 내서 생활 중이다.
교훈 퇴직 후에는 반드시 소득 공백을 고려해야 한다. 돈이 있어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생활비를 줄이고 수입이 없는 기간을 대비하는 것이 필수다. 2. 사례 이 연금만 믿었던 61세 정 과장. 생활비 부족으로 경비원으로. 정 과장 61세. 자동차 회사 엔지니어은 연금이 있으면 노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연금이 나오기 시작하고 나서야 큰 착각을 했다는 걸 깨달았다. 그가 받는 국민연금은 월 110만 원. 사기업 퇴직연금까지 합쳐도 월 180만 원. 월세 80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정 과장은 결국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했다. 주변에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 예전 동료들도 하나둘씩 편의점, 마트,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다. 교훈 연금만 믿고 있다면 위험하다. 퇴직 후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하다. 생활비를 조정하거나 은퇴 전에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야 한다. 3. 사례 3. 55세에 자영업 시작했다가 빚더미에 앉은 박 대표. 박 대표 55세, IT 기업 부장는 퇴직 후 창업이 답이라고 생각했다. 평생 직장 생활만 했던 그는 카페를 차렸다. 이제 내 사업을 해볼 거야.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초기 비용 2억 원 투자, 퇴직금과 대출 포함. 예상보다 낮은 매출, 6개월 만에 적자 누적. 1년 만에 가게를 정리하고 빚만 남음. 나는 30년 동안 회사에서 일했는데 장사는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결국 그는 빚을 갚기 위해 배달 일을 시작했다.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을 할 거라면 반드시 준비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교훈 퇴직 후 창업은 성공보다 실패 확률이 훨씬 높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최소한의 지출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4. 은퇴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법 3가지 필수 전략.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처럼 은퇴 후 가장 흔한 실수는 준비 없이 현실을 낙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무너지지 않을까? 1. 은퇴 후 지출 구조를 바꿔라. 퇴직 후에도 예전처럼 쓰면 안 된다. 지출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겨라. 고정 지출 월세, 보험료, 생활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 연금만 믿지 말고 새로운 소득을 찾아라. 연금이 나오는 시기와 금액을 확인하고 그 사이에 소득 공백을 메울 대책을 세워라. 취미나 특기를 살려 소소한 부업이라도 만들자. 예 유튜브, 글쓰기, 중고거래 등. 3. 은퇴 전에 미리 새로운 일을 경험하라. 50대부터 새로운 직업이나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은퇴 후 갑자기 창업이나 재취업을 시도하면 실패 확률이 높다. 미리 경험을 쌓아야 한다. 결론, 은퇴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삶을 위해 30년 동안 대기업 임원으로 살았던 사람이 은퇴 후 월세도 못 내는 신세가 되는 현실. 믿기 어려울지 몰라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다. 나처럼 될 줄 몰랐다. 후회하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 지금 은퇴를 앞둔 50대라면 아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자. 은퇴 후 매달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인가? 연금과 퇴직금만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가? 지금 당장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은퇴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삶을 위해 현실을 직시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자. 은퇴 후 무너지지 않는 삶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과학과 데이터로 보는 해결책. 앞서 살펴본 사례들처럼 은퇴 후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과 준비 부족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은퇴 후 경제적 위기를 피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행동경제학, 노화심리학, 재무학을 기반으로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법을 이야기해보자. 1. 행동경제학이 말하는 은퇴 후 파산의 심리적 원인. 심리학과 경제학을 접목한 행동경제학 Behavioral Economics에서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를 설명한다. 은퇴 후 파산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심리적 오류 3가지를 살펴보자.
1. 현 시점 편향, 프레전트 바이어스 미래보다 현재를 중시하는 오류. 은퇴 후에도 예전처럼 지출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나는 아직 젊다라는 착각이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장기적인 불확실한 미래보다 당장의 소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즉, 앞으로 돈이 부족할 수도 있어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걸 해야지라는 충동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 해결책. 자동화된 예산 관리 생활비를 강제로 줄일 수 있는 자동이체 시스템을 활용하라. 미리 정해놓은 소비 규칙. 은퇴 후 첫 5년 동안은 생활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적응 기간을 설정하라. 이 낙관적 편향, 아프터미점 바이어스, 나는 안 망할 거라는 착각. 행동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파산할 확률은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대다수가 실제보다 낮게 예측한다고 한다. 은퇴 후 내 자산으로 충분할 거야 라고 막연히 믿지만 실제로는 예상보다 오래 살 확률이 높다. 데이터를 보면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82.7세 통계청 2023년 기준. 하지만 현재 60대가 90세까지 살 확률은 50% 이상이다. OECD 보고서. 즉 퇴직 후 30년 이상의 생활비가 필요할 수 있다. 해결책.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은퇴 재정을 준비하라. 100세까지 살 것을 전제로 예산을 짜라. 3. 기준점 오류 앵커링 이펙트. 과거의 소득 수준에 집착. 퇴직 전 높은 연봉을 받았던 사람일수록 그때의 소비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 특히 전직 대기업 임원, 전문직 종사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다. 해결책. 은퇴 후 새로운 기준점을 설정. 은퇴 후 1년 동안은 일부러 생활비를 줄여 소득 감소에 적응하는 기간을 가져라. 비슷한 경제 상황의 커뮤니티에 속하라.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 소비 습관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 2. 뇌과학이 말하는 은퇴 후 우울과 소비의 관계. 은퇴 후 무절제한 소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분비되는 행복 호르몬의 문제일 수도 있다. 도파민 다퍼마인과 소비. 은퇴 후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 상실, 무료함, 우울감을 경험한다. 이때 쇼핑이나 외식을 통해 도파민 행복 호르몬이 일시적으로 분비되며 기분이 좋아진다. 하지만 도파민 의존성이 높아지면 불필요한 소비가 반복되며 재정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커진다. 해결책. 새로운 목표 설정. 소비 대신 도파민을 충족할 수 있는 다른 활동, 운동, 취미, 자원봉사 등을 찾아라. 소비 일기 쓰기.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3. 재무학이 말하는 은퇴 후 재정관리 3원칙. 은퇴 후 재정관리는 직장 생활 때와 완전히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1. 안전한 자산 배분 전략을 가져라.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돈이 부족해질수록 더 위험한 투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절대 원금을 잃지 않는 투자 전략이 중요하다. 해결책. 예금, 채권, 연금 비중을 70% 이상으로 유지하라. 주식 투자 비중을 20% 이하로 제한하라. 절대 원금을 깨는 투자 코인, 레버리지 상품 등은 피하라. 이 수입을 창출하는 작은 경제활동을 가져라. 60대 이후에도 작은 소득이 있으면 경제적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하버드 비즈너스 리뷰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 위험이 50% 낮다. 해결책. 취미를 활용한 소득.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강의, 중고거래. 자격증을 활용한 파트타임 근무, 노무, 세무, 상담 등. 소규모 창업, 중고매매, 스마트 스토어 등. 3. 은퇴 후에도 경제 공부를 멈추지 마라. 경제는 끊임없이 변한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은 퇴직 후 경제 공부를 소홀히 한다. 금융 리터러시, 퍼넨셜 리터러시가 낮을수록 노후 파산 위험이 높다. OECD 보고서. 해결책. 매일 경제 뉴스 10분씩 읽기. 재정 관리 앱을 활용해 지출 점검하기. 연금, 세금, 투자 관련 강의를 정기적으로 듣기. 결론. 은퇴 후 10년이 미래를 결정한다. 은퇴 후 10년 동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70대 이후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 은퇴 후에도 작은 경제 활동을 유지하라.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라. 소비 습관을 바꾸고 투자에 신중하라. 오늘도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나는 은퇴 후 30년을 버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답이 자신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보자. 결국 은퇴 후에도 어떻게 사느냐는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은퇴를 준비하면서 내가 제대로 준비한 걸까? 이제부터 진짜 시작인가 하는 생각에 밤잠 설치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특히 40년 동안 헌신해온 엔지니어로서 오랜 시간 동안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 해도 퇴직 후 찾아올 새로운 삶에 대한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연금? 그 돈마저 세금에 털릴 거라는 소문이라는 말이 무심코 귀에 들어오면 뭔가 자신이 지금껏 준비해온 모든 것이 허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해본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퇴직 후 삶에 대해 준비할 때는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죠. 오늘은 그런 현실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야기들 중 하나는 연금 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평생 모아온 연금이 과연 내 노후를 든든히 지켜줄까? 라는 의문은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봤을 문제입니다. 요즘 뉴스와 인터넷에서 연금이 세금에 털린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면 혹시라도 내 연금이 정부나 세금 부담에 흡수될까 하는 걱정이 커지게 되죠. 첫 번째 사례 이모 씨의 이야기. 40년 동안 기계설비 엔지니어로 일한 이모 씨는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기대하며 연금 제도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퇴직 후 연금 지급액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공제와 여러 사회보험료 때문에 실제 수령액이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평생 열심히 일한 돈이 이러다니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던 이 씨는 은퇴 준비 단계에서부터 좀 더 철저한 재정 관리와 투자,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씨의 이야기는 아무리 오랜 경력을 자랑하더라도 연금과 세금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례 김모 씨의 반전. 반면 또 다른 엔지니어였던 김모 씨는 퇴직 전에 이미 다양한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40년간 IT 분야에서 일한 그는 퇴직 전부터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며 노후 자산 운영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금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 여러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두었기 때문에 세금 문제로 인한 수령액 감소에도 큰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으니 걱정 없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김 씨의 말처럼 준비의 차이가 퇴직 후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몸소 체험한 셈입니다. 그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단순히 연금만 바라보지 말고 다양한 재테크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세 번째 사례 박모 씨의 도전. 또 한편으로는 40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몸담은 박모 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박 씨는 퇴직 후 연금과 사회보장 제도가 자신을 온전히 지켜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 변화와 세금 인상으로 인해 생활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실제 연금 수령액은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했어. 그래서 부업도 시작하고 취미로 하던 작은 가게 운영에도 뛰어들었지라고 말하는 박 씨는 퇴직 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박 씨의 경험은 은퇴 후 삶이 단순히 연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능동적인 노력과 창의적 선택으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은퇴 준비 그리고 앞으로의 삶. 이처럼 각자의 경험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점은 은퇴 준비가 단순히 연금이나 정부 보장 제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경력과 경험, 그리고 준비된 자산 관리 전략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60세 이후의 삶을 맞이할 때 단순히 안정적인 연금을 기대하기보다 스스로를 위한 다양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퇴직 전에는 평소에 금융, 투자, 부동산 등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며
조금씩 준비해 나가고 실제로 퇴직 후에는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활용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경제 상황이나 정책 변화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자신만의 새로운 목표와 취미를 찾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연금이 부족하다는 걱정 대신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부업이나 새로운 도전을 통해 경제적, 정신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IT나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신만의 기술 블로그를 운영하며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뿐인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40년간 한 분야에서 노력해온 경험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하는 현실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연금도 세금에 털렸다라는 현실의 한 단면을 마주할 때 그 속에서 배울 점과 개선할 점을 찾아내고 앞으로의 삶을 위한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로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준비한 만큼 풍요롭고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본인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정보와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나간다면 60세 이후의 삶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면 퇴직 후 삶이라는 새로운 챕터 역시 의미 있고 보람된 시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전략들을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은퇴 후 경제 안정과 삶의 질 높이기 전략. 퇴직 후, 특히 60세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단순히 연금 한 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에서 보았듯이 은퇴 준비와 재정 관리는 단순한 돈 관리 차원을 넘어 새로운 삶의 방식, 즉 경제적 안정과 함께 정신적 만족, 사회적 관계의 확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구체적인 전략들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1. 다양한 소득원 확보하기. 퇴직 전부터 연금 외에도 다양한 투자 및 부업을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김모 씨처럼 금융 전문가와 상의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경험 활용 40년간 쌓은 엔지니어링 노하우는 강의, 멘토링, 프리랜서 프로젝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경제적 보충을 넘어서 사회적 참여와 자기 만족감을 동시에 채워줄 수 있습니다. 2. 생활비 절감과 비용 관리. 경제 상황이 변동하는 시대에는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산 관리와 소비 습관 개선. 박모 씨의 사례에서처럼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해 월별, 연별 예산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 활용. 각종 사회보장 제도나 시도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생활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3. 건강관리와 정신적 안정. 경제적 안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과 정신적 안정입니다. 은퇴 후에는 업무 스트레스가 사라지지만 대신 생활 패턴의 변화로 인한 심리적 불안이나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 주기적인 운동과 정기 건강검진은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작은 신체적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미와 사회활동.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이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정서적인 안정과 함께 예상치 못한 정보나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4.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배움.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는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넘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온라인 강의 및 동호회 참여,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강의와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IT나 기계공학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을 배우거나 취미로 시작한 요리, 사진 등 다른 분야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멘토링과 후배 양성 그동안 쌓아온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관련 분야에서 자문 역할을 맡는다면 사회적 기여감과 동시에 스스로의 가치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미래에 대한 지속적인 계획 재점검. 퇴직 후 첫 몇 년은 누구에게나 적응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 자신이 세웠던 계획들이 현실과 맞닿으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재정 점검,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자신의 재정 상황과 미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상황이나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 세무, 투자, 건강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정기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 후의 삶은 결코 정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40년간의 헌신적인 경력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발판일 뿐입니다. 연금도 세금에 털렸다라는 현실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스스로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상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다면 퇴직 후의 삶은 안정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건강, 사회적 관계, 자기개발 등 다방면에서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은퇴 후의 삶을 스스로 디자인해 나간다면 그 시간은 단순한 후회와 불안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준비와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나간다면 누구나 자신만의 행복한 은퇴 후 삶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오늘까지의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내일의 가능성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